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 이후로 나뉠 만큼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프로스포츠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시즌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축구 K리그 2021 시즌이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관중석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 더 많은 관중들이 재미있는 경기를 함께 관람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봄하면 꽃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꽃은 꽁꽁 얼었던 사람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요. 기쁜 날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꽃의 매력, 함께 탐구해 볼까요? 각종 기념일이나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사람의 마음을 들어 떠났다는 꽃. 그런데 예쁘고 보기 좋은 꽃을 특별한 날에만 즐겨야 할까요? 무슨 말씀? 그런 편견은 고이 접어주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삭막했던 공간을 화사하게 우울했던 마음을 잊고 꽃으로 힐링하세요.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꽃의 매력 알아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북 예천의 한 농가. 문턱 하나만 넘었을 뿐인데 눈길 가는 곳마다 화사한 봄이 무럭무럭. 예쁜 꽃송이들, 너희 이름이 뭐니? 3,000평 정도 시설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한 동수로는 16동 정도 됩니다. 리션 셔스 외에 5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리션, 지금 보시다시피 리션 서스고, 그리고 장미, 그리고 후리지아, 튤립, 블랙잭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2, 3월은 꽃 농가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 하지만 지난해부턴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덩달아 농가의 어려움도 커졌는데요. 가까이에 도청이 오면서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사러 오는 것 같고, 저희가 SNS 활동을 하면서 팔로워를 많이 확보해서 전국 단위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기보단 꽃으로 희망을 찾겠다고 나선 이곳 농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입니다. 네, 꽃따기 체험이랑 일반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랑 이제 전문가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홈 가드닝 수업이라고 식물 심기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취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집콕 감성 자극하는 홈 가드닝의 인기가 좋습니다. 화분을 이용해 미니 정원을 꾸미거나 집안 곳곳에 식물을 놓아 플랜테리어로 활용하기 좋겠죠. 화분과 화분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분갈이 용토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게 눌러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물을 부어버리면은 거기가 이제 푹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봄맞이 부분 심기 가드닝 클래스를 건데요. 이게 히아신스라는 건데요. 히아신스 다들 아시죠? 삭막했던 공간도 꽃 한 송이, 화분 하나면 확 달라지는 것 아시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힐링되는 꽃으로 여러분의 일상도 반전시켜보는 건 어떠세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도 듣고 해보니까 진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꽃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삭막한데 제가 만든 화분을 가지고 가서 봄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체험과 판로 개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꽃. 꽃의 매력 첫 번째는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홈 가드닝 도전 한번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꽃. 단순히 눈으로만 즐겼나요? 꽃과 식물을 이용해 심리 치료를 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를 이용해서 심리 치료를 하는 전문 강사 원찬수라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원예 그 식물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대상자들이 이제 심신의 안정과 이제 힐링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감마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꽃은 단순 감상용이 아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한 교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을 매개체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노인 그리고 특수 이제 학급 학생들 그리고 일반 학급 그리고 성인들 모든 전반적인 그런 대상자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 속에서 이제 식물을 가꾸고 흙을 직접 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오감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어떤 식물을 교재로 삼을지 정하는 원예 심리치료사. 치료 대상에 따라 수업 커리큘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 선택은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엽이라든지 다육이와 같은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이게 가능하면 빨리 죽지 않는 왜냐하면 식물을 통해서 생명력을 더 얻고 치유를 얻고 활력을 얻는 그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식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입한 식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원예 심리치료사. 요즘 코로나19로 모임이 쉽지 않아 교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데요. 예쁘게 화분을 꾸미고 심는 것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사라는 자갈을 먼저 깔고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역에는 흙으로 조금씩 채워주고 그렇지 않은 외곽 쪽으로 이렇게 생모래를 채워서 좀 알록달록하게 꾸밀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요. 원예 심리치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코로나19 여파 이후 일반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의 필요성이 커졌고 더 다양한 교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예 심리치료의 장점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능하면 이제 작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활을 조금 유도해주는 그런 쪽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우울감 단순히 넘기지 말고 원예 심리치료를 통해 극복해보세요. 꽃이 가진 매력 두 번째,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자, 다양한 식물과 꽃, 보통은 꽃집에서 구입하기 마련. 그런데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꽃집은 한 달에 한두 번 꽃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꽃집입니다. 아니, 꽃이 무슨 우유나 신문도 아니고 정기 구독이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꽃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금융권이나 기업에서는 적극 동참하고 있단 말씀. 한 달에 2번 정도 꽃을 이제 집으로 가거나 사무실로 배송해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꽃 구성도 다르고 그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구성할 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약간 아름다움 그리고 조화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부님들이 생각보다 수명 긴 것도 조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꽃 그리고 수명도 약간 오래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꽃다발 한 번 사려면 고르고 모양 정하는 것만 해도 일이죠. 정기 구독은 계절과 취향에 맞게 알아서 딱딱 보내준다는 것이 장점. 사무실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학원, 애들 있는 곳에서도 하고 그리고 주부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도 심하고 그런데 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랑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꽃이 있다가 없으면 애들이 또 먼저 찾아요. 꽃이 없다고 애들이. 의외로 기념일에만 꽃을 쓸 것 같은 곳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더욱이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꽃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군요. 자, 그럼 정기 구독 서비스 출발합니다. 이제 보통 요즘 꽃병이 집에 몇 개씩은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보통 꽃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타입이랑 그다음에 꽃병이랑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나오는 꽃 디자인과 모양에 따라서 화기를 이제 다르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꽃 왔습니다.
오늘 이쁘게 잘 갖고 왔네요. 저거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봄에 나오는 것을 미리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요거 목련, 얘는 개나리, 얘는 설유화. 그리고 다른 거 신비디움도 있고. 꽃을 알아가는 재미까지 쏠쏠한 꽃 정기구독. 비대면 시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화사한 봄을 구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분위기도 살고 너무 이렇게 삭막하다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이런데 분위기 나죠. 손님 오면 이 꽃 어디서 했냐고 하면 또 광고도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서로 상생하고 괜찮습니다. 꽃 보면서 우울했던 마음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실 때 보람 느끼고요. 좋은 꽃 갖다 주셔서 고맙다고 하실 때 네, 감사한 마음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치유의 힘, 꾸준함의 힘. 꽃이 가진 매력이 이렇게나 무궁무진합니다. 꽃소비로 어려운 농가를 돕고 꽃으로 울적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계절꽃을 구독한다면 올 봄은 여러분 모두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꽃이 가진 무한 매력에 빠져 보아요. 꽃 체험부터 원예 심리 치료, 꽃 정기 구독까지 꽃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우울하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꽃의 기운 듬뿍 받아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의 매력에 여러분도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봄꽃들이 기지개를 펼 시기입니다. 매년 전국의 상충객들을 불러 모았던 광양매화축제가 코로나 여파로 2년째 취소됐다는 소식에 아쉬워하는 관광객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매화꽃을 못 보는 아쉬움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매화 대신 매실향기 품은 디저트 만나러 전남 광양으로 떠나보시죠. 고혹스러운 자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봄의 전령 매화꽃. 싱그러운 매화꽃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꽃 대신 향긋한 매실의 맛과 향으로 입안의 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묻혀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매실을 잘 안 먹는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 먹어요. 대한민국 매실 1번지 광양의 특급 매실이 고급스러운 맛으로 재탄생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신세계로 떠나볼까요? 광양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건물에서 광양 매실의 이유 있는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친환경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광양 매화빵 제조 공장입니다. 광양시에서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매화빵을 공모해서 그때 선정이 된 이후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인정한 발명품인데다 특허 출원의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특별한 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볼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새콤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또 공략해서 앙금을 넣어서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머핀형 카스테라처럼 거기에 매실을 넣어서 접목했더니 아이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광양에서 재배한 친환경 매실의 효소와 장아찌가 듬뿍 들어가는 것이 이 빵의 특징인데요. 매실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장아찌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게 맛의 비결. 우리 밀과 우리 쌀을 이용해 반죽을 하고 합성 첨가물이나 방부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건강함을 추구한 고급 디저트랍니다. 온도하고 환경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빵이 굉장히 예민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매실의 효능을 알아보는 게 좀 어렵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빵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 새콤한 매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가 콕콕 박힌 팥 앙금을 듬뿍 넣어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한 빵도 있습니다. 빵의 재료로 쓰이지 않았던 매실로 맛과 모양을 달리한 2가지 빵을 개발하기까지 30년 제빵 경력의 내공이 필요했죠. 지금 한 횟수로 하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전국에 이렇게 매실 들어간 매화빵이라는 그런 거는 있는데 매실이 들어가 있는 매화빵은 없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빵. 매실의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품고 매화꽃이 아로 새겨지니 그야말로 광양을 대표하는 빵으로 손색이 없겠죠.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매화꽃 모양이. 이 매화빵을 하면서 광양 대표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낱개 포장까지 마치고 나면 세상에 선보일 준비 완료. 매실의 새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품은 빵은 관광객들에게도 광양 시민들에게도 인기 만점 영양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이거 애들이 좋아해. 아, 이거 안에 먹으면 매실이 약간 씹히거든. 그래서 식감이 좋다고 좋아해. 애들이. 그 애들이 그냥 매실은 잘 안 먹거든요. 시다고 해서. 근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양 매실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카페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특별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실 발효 초청을 이용해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카페입니다. 매실을 발효시킬 때 보통은 설탕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곳에선 값비싼 조청을 이용해서 더욱 건강한 매실 효소를 만듭니다. 매실을 조청으로 발효시킨 매실 조청 효소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을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일단 소화 잘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감기가 안 걸려요, 지금. 그래서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디저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맛과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기는 똘똘한 한과 한번 배워볼까요? 예, 제가 오늘 매실란을 만들 건데요. 이 매실란은 아까 항아리에서 뜬 그 매실 가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실 가육하고 그리고 효소를 여기 조청에 먼저 집어넣을게요. 조청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래 매실이 굉장히 새콤하잖아요. 아예 처음에는 먹지도 못해요, 새콤해서. 근데 조청의 그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자기의 그 신맛을 뱉어내고 조청의 단맛을 먹어요. 그래서 이 가육이 굉장히 맛있어요. 와, 맛있는 과육을 조청에 넣고 끓여내면 단맛이 응축되어 더욱 맛있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조청이랑. 그래서 위에다가 살살살 뿌려주세요. 조금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잘 놔두면 꼬들꼬들해지거든요. 또 이제 이거 티밥이 수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꼬들꼬들해져요. 자, 아까 이렇게 말려놨던 가육을 이제 이거를 나눔으로 동그랗게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지 않을 정도. 동그랗게 빚은 매실 과육에 쌀티밥을 촘촘히 묻히면 앙증맞은 크기의 매실란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추와 잣으로 장식을 하면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실란이 완성됩니다. 매실 발효 조청으로 은근한 단맛을 낸 강정과 유과까지 한식 디저트계의 고급 삼총사와 매실차의 완벽한 조화. 매실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한상 차림은 한 번 맛보면 2번, 3번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으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처음 마셨는데 참 좋았어요. 느낌도 좋았고요. 상큼하고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란다라는 그 조청을 해가지고 한 그 음식도 맛있고 또 유가도 다른 뭐 설탕 같은 거 넣지 않고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뭉쳐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입안 가득 봄의 상큼함을 전하는 매실 디저트가 제격. 맛과 영양의 풍미까지 완벽한 디저트로 건강한 봄맛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실 발효조청으로 만든 한식 디저트. 맛도 맛이지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디저트처럼 지역 특산품을 잘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한다면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마케팅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막바지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온화한 바람결에 봄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봄날 오후 눈꺼풀이 한없이 무거워질 때 마시기 좋은 차가 있습니다. 은은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홍차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나른한 오후,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차 한 잔의 여유 어떠세요? 시선을 사로잡은 붉은 빛깔과 공기 중에 퍼지는 은은한 향기. 천의 얼굴을 가진 홍차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홍차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아직은 겨울의 향기가 남아있는 청주시 운천동의 울리단길을 찾았습니다. 이 아담한 건물들과 상가들을 보면 울리단길에선 항상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리를 감상하면서 산책하는 재미, 이곳에 오면 혼자 와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옛 감성을 자극하는 듯 정겨운 분위기. 청주의 명소로 자리 잡은 울리단길 한켠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 한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치 있는 울리단길과 참 잘 어울리는 이곳, 바로 홍차 전문 카페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우와. 방문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조명 아래 홍차와 관련된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요. 유럽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앤티크한 소품들. 고풍스러운 카페 이곳저곳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페가 정말 예뻐서 일단 눈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커피 위주의 티타임을 즐겨왔었는데 홍차를 한번 알아볼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저희 티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알고 드시면 더 맛있는 홍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홍차를 마셔볼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홍차란 어떤 차일까?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사실 홍차는 녹차와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차나무에서 나오는 잎으로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홍차랑 녹차 같은 나무라는 거죠? 예, 이제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 만드는 제다 과정이 살짝 달라요. 네, 녹차는 그냥 찻잎을 그대로 만들었을 때 녹차가 되는 거고, 이 찻잎을 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산화 과정을 80% 이상 진행시켜서 만든 찻잎으로 만든 게 홍차입니다. 산화되는 과정에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하고요. 우려낸 수색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홍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홍차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녹차 잎으로 만드는데요. 수확한 찻잎을 말리고 산소와 접촉시켜 찻잎의 엽록소를 없애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 붉은 빛깔의 홍차를 맛볼 수 있죠. 산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과 종류의 홍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홍차예요? 아, 예. 와, 거의 한 벽면을 다 채우고 있는데. 저희가 오픈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80여 종의 홍차를 취급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일부인데 원래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몇천 종의 홍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차의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이런 스트레이트 티가 있어요. 아, 스트레이트 티요? 아, 예. 스트레이트 티라는 거는 한 지역에서 나는 홍차를 모아서 만든 것을 스트레이트 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블렌디드 홍차입니다. 아, 이게 섞은 건가요? 그렇죠. 요거는 2개 이상의 지역의 홍차를 섞어서 이제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티는
그 매년 농사에 따라서 맛의 유동성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커피로 보자면 아메리카노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나 위스키처럼 홍차도 이렇게 블렌드를 하는군요. 네, 이제 차도 이제 티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렌드를 차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가양된 홍차도 있습니다. 이제 홍차에 보통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향기로운 꽃, 달콤한 초콜릿, 캐러멜 이런 향을 입혀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예요. 아, 저는 홍차하면 얼그레이 요 정도, 밀크티 요 정도 알았었는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홍차. 알고 보니 홍차는 세계에서 소비되는 차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라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향긋한 맛과 향을 느껴볼까요? 이렇게 찻잔이나 이 그릇들이 너무 예뻐요. 하나의 예술 작품 같기도 한데요. 아니, 저희가 왜 녹차나 다른 차를 마실 때는 다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홍차도 다기가 필요한가요? 아, 사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티팟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설탕이나 밀크저그, 우유, 그리고 이제 물론 차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잔, 스트레이너, 스푼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죠. 그렇긴 한데 집에서 편하게 드실 때는 그냥 차와 머그컵 정도가 있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네요. 맛있는 홍차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미리 예열해둔 티팟에 찻잎을 넣고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정확한 양의 찻잎을 정확한 시간 동안 우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3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려고 하는 이 차는 어떤 차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 차는 영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홍차예요. 요거는 이제 너무 편하게 부르는 차라 노멀티, 그냥 차 하면 이제 브렉퍼스트를 얘기합니다. 요거가 제일 많이 먹는 차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이트로 많이 먹어요. 설탕도 다 빼고 물에 순전히 우려서. 원래는 설탕이랑 먹나요? 영국 사람들은 요 우리나라의 스트레이트 방식보다 조금 더 진하게 차를 우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유를 살짝 넣어서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에 맞게 우려낸 홍차. 찻잔에 거름망을 올리고 찻잎을 걸러내 줍니다. 은은한 향기. 맛보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일단 향이 확 풍겨져 나오고 이 수색이 너무 예뻐서요. 벌써 즐거워요. 그렇죠. 아직 마시지 않았는데도 벌써 즐겁습니다. 잘 우려진 차 보면 두근두근해요. 네. 붉은 빛이 매력적인 홍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기분이 벌써 상긋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은은한 맛이 매력적인 홍차. 우유와 설탕을 넣어 영국식으로 즐겨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밀크티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어때요? 이렇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가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네요. 네, 우리가 요거를 밀크티라고 부르죠. 우유가 네, 들어갔으니까. 그쵸? 영국에서는 우유가 들어간 지금 이 상태를 티라고 이걸 티라고 하고요. 부르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까 스트레이트 티를 블랙티라고 구분합니다. 아, 블랙티. 한가로운 오후 시간 한 모금 한 모금 여유롭게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홍차. 이번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홍차를 만나볼까요?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라는 다즐링. 그리고 얼그레이의 과일 향을 입힌 레이디 그레이 홍차입니다. 요 다즐링은 인도에서 나오는 홍차입니다.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고 머스켓 향이 난다고 하는 홍차의 샴페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일 유명한 홍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쪽 홍차는 이제 가양 홍차, 플레이버드 티 중에 하나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얼그레이의 레몬과 오렌지 향을 살짝 섞어서 만든
레이디 그레이 홍차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맛있는데 홍차가 좀 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가 입맛 그런 분들은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우려드리면 괜찮으실 텐데 제가 맨날 우려드리는 건 아닐 테니까 네. 티푸드를 좀 같이 드셔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차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티푸드라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스콘인데 이제 스콘만 따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클로티드 크림과 달콤한 과일잼을 스콘에 동시에 발라서 홍차랑 먹는 것을 크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림티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유명하게는 그거 외에는 이제 달콤한 케이크, 이제 빵과 버터, 비스켓 이런 게 있겠습니다. 달콤한 티푸드와 함께라면 홍차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런 크림티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는데요. 가족 혹은 지인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았던 홍차와 디저트. 그러다 보니 애프터눈 티파티라는 독특한 차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 이제 공작 부인이 이름이 안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안나 마리아는 사람이 이제 애프터눈 티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배가 고팠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너무 텀이 기니까. 예, 그래서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간식을 달래기에는 좀 그렇고 차를 먹으면 티푸드를 주니까 그걸로 허기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차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달라. 그래서 티푸드랑 배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먹다가 옆집 사람도 부르고 앞집 사람도 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왕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배고파서 시작한 작은 티파티 모임이 점점 사교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이제 애프터눈 티 문화의 시작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 운영 중인 홍차 전문 카페. 홍차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등 홍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증근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차를 선보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홍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를 맛있게 우려야 되는데 그래서 레시피를 계속 연구하고 이 차는 이렇게 우렸을 때 맛있고 저 차는 이렇게 우리면 더 맛있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밀크티도 파우더를 쓰지 않고 직접 여기서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홍차의 세계를 모르셨다고요?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즐거운 시간까지 선물해주는 홍차와 함께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울한 날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다고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맛있는 홍차 한 잔 추천합니다. 홍차를 즐길 때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티푸드죠. 영국인들은 차와 다식을 즐기는 걸 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라 할 만큼 티타임을 사랑하는데요. 주말 오후 여유롭게 차 한잔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 4,737건의 살림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3,110건의 화재가 2월에서 5월 봄철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중 발생한 화재 중 6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무심코 지나쳐버린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